전격 철수로 국제사회를 당황하게 했던 모란봉 악단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생일을 맞아 추모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는데요. 북한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사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망명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철수를 사과하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냈다. 이게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빙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기명 칼럼인데 네. 칼럼 기사고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언론에서도 이걸 다 받아서 네. 보도도 하고 또 이제 베이징에서도 뭐 바쁘게 특파원들이 움직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론 극비리에 방문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뭐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정황상 뭐 파견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파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모란봉 악단이 이제 급거 귀국한 뒤에 네. 과거에 모란봉 악단이 공연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줬고 엊그제는 또 신곡까지 모란봉 악단의 신곡까지 막 이렇게 새로운 곡 그것도 또 김정은이 다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모란봉 악단의 그 예의에 어긋나는 급거 귀국 공연 취소와 그 불시 귀국이 만약 북한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모란봉 악단도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신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북한에서 계속 방송을 네. 하고 뭐 신곡까지 내놓고 뭐 이렇다면 만약 특사를 보내서 사과하더라도 중국 당국에서 무슨 뭐 행동은 딸리하면서 무슨 사과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국가 간의 정황을 보면 네. 뭐 북중 간에 중국도 그냥 북한을 책망하는 이런 비평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 향후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도 문화 교류는 계속 할 거다. 중국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도 중국이 또 반대를 해서 북한을 또 도와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북중 관계가 물론 지도부 간에 그 굉장히 그 괘씸하다 이런 생각들은 할 것이 분명한데 네. 그러나 북중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근데 그 참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칼럼을 쓰신 분이 네. 중국에서 상당히 오래 취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칼럼 원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네. 예, 오기 전에 상당히 읽어봤는데 보니까 지나치게 중국의 입장에 서서 쓴 그런 칼럼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모란봉 악단이 급거 이게 돌아간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100% 잘못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사과를 위해서 현재 북한이 특사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좀 전에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모란봉 악단의 공연 프로라든가 일각에 뭔가 그런 결함이 있었다면은 네. 최근에 보면은 모란봉 악단의 소개를 SNS에 띄우면서까지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까지 띄우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또 홍보를 또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그것이 북중 간의 관계에서 거기 흠이 됐다면 그런 짓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특사가 갔다고 하면은 네. 또는 간다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의 특사를 대리할 만한 사람이 최룡해도 없고 해서 네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 그런 특사가 만약 갔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쪽의 언론이나 그다음에 정보기관 쪽에서도 정확하게 그쪽 휴민트를 통해서 또 재빨리 포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서 박사님께서 모란봉 악단이 물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긴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북중 관계가 크게 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특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김정은이 이 사태를 뭐 빨리 수습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특사를 안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기싸움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그 국가 주석이 되는 게 있고 하나의 당의 이제 총비서가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를 모욕한 게 김정은이고 네. 또 장성택을 처형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장성택이 뭐 바로 북한에서는 그 친중파에 거두고 북중 경협은 장성택이 다 총지휘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뭐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것도 아니고 처형까지 해버렸으니까 또 한 번 모욕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또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네. 시진핑 주석은 어쩌면 우리 딸뻘 되는 친구가 지도자가 됐다. 그 나이도 그렇지만 3대 세습이라는 건 중국 지도자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아유 저 그냥 같은 그 이웃 국가니까 좀 봐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는 김정은의 시진핑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컸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는 자기는 핵을 개발하는 건 미국의 뭐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자기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거고.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유엔에 가서 우리를 비난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나 던지고 네. 이건 꽃의 신물이었고 의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중국의 사사건건 북한에 내정 간섭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지도부를 놓고도 중국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연설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모란봉 악단을 보낸 거는 유인산을 또 시진핑이 또 속으로 부글부글 네. 끓는데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내년쯤에는 좀 정상을 하자. 베이징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란봉 악단을 보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배경 화면이라든지 노래가 김정은이 찬양 일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주 예의에 어긋나게 갑자기 가버렸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내 따귀를 네.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로서는 아니 우리가 보냈으면 보낸 사람 공연을 하는데 뭐 사사건건 또 간섭했다. 이렇게 되니까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특사를 만약 안 보냈다면 김정은이도 중국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만 북한에 관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도 중국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마음이 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북한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우리에게는 뭐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바라고 북핵 네. 문제도 해결하기 바라니까 북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가 잘 검토를 득과 실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번 사태가 비단 처음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뭐 국제 외교 관계 너무 서툴다,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또 있고 또 하나 또 보태고 싶은 거는 12월 12일 날이 김정일의 기일이에요. 그때 그 중국 정부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그리고 뭐 미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에 대한 거는 일절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간에 이게 뭔가 깊은 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으로 보면은 북한이 지금 사면 초과 신세에서 지금 관광과 같은 그런 일련의 문제를 통해서 뭐 이게 그 침체된 경제를 좀 살려보자, 외화도 벌어보자 이런 의도는 여실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재미난 것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현재 우리 남북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북한이 관광객을 끌어들여도 중국이라는 바운드리가 없으면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일단 말하자면 이게 관광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건 또 중국으로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가 외교수를 가지고 대처했으면은 이 문제도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짚어서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 호미난방 신세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모란봉 악단의 철수 문제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모란봉 악단 단순한 이 악단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 의미도 크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김일성 시대부터 뭐 피바다 가극단이라든지 네. 만수대 예술단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그 예술을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뿐 아니라 예술을 활용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쯤 되면은 이제 뭐 경음악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또 다른 그 보천보 전자악단, 왕제산 예술단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저 김정은이의 어머니
고용이도 무용수였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다가 네. 김정일의 눈에 띄어가지고 저거 미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본래부터 그 본처가 아니잖아요. 네. 고용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을 그 북한의 그 뭐 2대에 걸쳐서 김정일이와 김정은이가 둘 다 리설주도 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지도자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라는 거죠. 네. 얼굴은들은 뭐 미인이고 뭐 우리가 뭐 걸그룹의 비유까지도 하지만 네. 얼굴만 예쁜 것이지 내용면에 봐서는 그 모란봉 악단의 그 주로 부르는 노래 160여 곡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김정은이나 체제 찬양곡이고 네. 이를테면 단숨에 뭐 이런 노래는 뭐 우리가 핵과 미사일 개발해서 단순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 완전히 사상으로 중무장한. 그리고 이들은 군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란봉 악단은 친솔 악단이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만든 악단이에요. 그래서 뭐 리설주도 그 설립에 관여하고 그 김정은의 뭐 애인이라고도 네. 알려져 있는 현성월이 또 그걸 지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만약에 순수한 예술 공연을 했다 그러면 전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완전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런 세습 같은 거에는 아주 낯설은 상황에서 그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찬양 노래 일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 북한의 핵을 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연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그런 광경을 내보내면서 단숨에 같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티각태각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건 고위층은 못 보여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급을 굉장히 낮추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거 뭐 가까이 지내려고 왔더니 이게 뭐 중국이 대우가 형편없구나 그래서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란봉 악단에서 우리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들을 서울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초청했을 때는 레파토리를 엄격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네. 그 체제 선전하는 노래는 못 부르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와서 친선 공연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특사가 이 니온 게이자의 보도처럼 특사가 갔고 내년에 다시 모란봉 악단이 또 간다면 네. 아마 이번에는 사전에 레파토리니 뭐니 다 조율을 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본 신문의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네. 북한이 내년에 모란봉 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고 그 시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릴 당 대회 이전에 보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논리대로 보면은 무조건 보내겠죠. 다시 사죄의 마음이 북한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에도 모란봉 악단이 중국뿐이 아니라 일본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로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모란봉 악단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정은이가 중국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레파토리를 바꿔가지고 다시 보내겠냐? 네. 예, 그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수정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저는 절대로 지금 상황 같아서는 내용을 수정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김정일 시기에 보천보 전자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3인이기도 하거니와 그들도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자처럼 이런 부분은 그 나라에 맞게 실제 일본에 갔다면은 그 모란봉 가수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나라에 좀 템포를 맞춰가면서 했었는데 김정은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좀 서투나 봐요. 예, 그냥 그저 벽이라고 내미는 그런 벽창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북한이 신뢰와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슈를 좀 살펴보면 오는 24일이요. 김정일의 할머니죠. 김정숙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또 김정숙 띄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사님도 북에서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김정숙의 위치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김일성의 부인이라기보다는 김일성과 같이 일제 강점기 때 같이 싸움을 했다. 그래서 항일의 혁명 여성 투사라고도 하고 영웅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숙이를 기리는 그런 마음에서 해마다 관례 행사를 해서 24일,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 그날에 맞춰서 이게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고 해서 네. 전 국민이 직장, 기관 단위별로 학생들까지 딱 모여서 그날 뭐 코러스처럼 이렇게 노래 모임을 해서 노래를 합니다. 24일 날 밤에요. 네. 네, 이 관례 행사는 지금까지도 깨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백두 혈통성을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에 와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최근 상황 같은 걸 보면은 김정은이도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은 선대들의 업적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 또 아마 북한에서는 노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집권 4년 동안 생모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고용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은 이렇게까지 띄우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해석해 봐야 될까요? 김정숙은 그야말로 백두혈통의 뿌리죠. 김일성의 부인이기도 하고 네. 또 빨치산의 영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투쟁을 하면서 김일성을 도운 그 혁명가였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김정일의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그 김정은의 할머니, 친할머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숙을 띄운다는 거는 그야말로 김정은이 자기의 어떤 그 백두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칫 어머니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어머니는 사실상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 고용희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 고씨예요. 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에 가면 고용희 아버지의 가묘가 네네. 있습니다. 가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넘어가서 더군다나 일본에서 군수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게 일본군의 그 군수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일본군이라 그러면은 김일성의 정통성이 있는 그 항일 투쟁에서 정통성을 찾는데 일본을 도왔다. 네. 그건 사실 감춰야 되는 일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래가지고 북송선을 타고 그 고용희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원산에 도착해서 원산에서 김정은이를 이제 낳았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생전에 아마 보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숨겨진 손자였다가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행운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의 반열까지 올랐는데 자기 어머니를 내세우려고 하면 자기 어머니가 사실 무용수였다고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제일교포라든지 이 일본은 적성국에 가까운 나라인데 네. 거기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뿌리는 또 한라산이다. 네.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혈통 또는 내세우기군요. 그 한라혈통 네. 이렇게 되니까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얘기는 못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원산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띄우는 작업에 몰두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 하자고 자꾸 조르는 것도 금강산에서 또 원산까지 자기네 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그런 속에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네.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사님도 북송된 네, 제일교포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교포로서 북한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도 힘이 들었죠. 일단 환경도 바뀌고 정말 그 후회 막급이었던데요. 역시 그 고용희 자체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북한에 가서 일단은 오매불만 그리던 조국이니 뭐이니 어머니 땅이니 해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있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살거나 태어났다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또 비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본에서 북한에 간 9만여 명의 제일교포들이요. 거의 번적을 따지면 99%가 다 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일본에서 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뿐이 아니라 남조선 출신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철저하게 이게 따로 이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는 군에도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그 나이에 사춘기 때 군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이 너는 안 가도 된다. 왜 나는 아예 안 가? 제외를 시키는군요. 그렇죠. 안 가도 된다.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넌 일단 다 이거 일본에서 고생도 했고 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하지만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너한테 어떻게 믿고 총을 쥐어주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철저하게 특수기관이라고 하는 사법검찰이나 단기간에 안 돼요. 네. 입직도 등용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 고용희가 일단 김정일의 와이프가 되면서 한때 김정일도 상당히
제일교포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 내에서 제일교포라는 말을 없애고 네. 대담하게 등용을 시키라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양 어머니라고 해서 고영리를 이자처럼 업적으로 해서 이게 뭔가 이게 노래도 하고 뭐 좀 이게 선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없어진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김정은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업적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하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박사님, 김정은이 언제쯤 생모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글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권력이 아주 세서 설사 뭐 제일동포든 뭐든 김정은의 어머니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 못할 때 아니면 완전히 좀 각색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내세울 네. 가능성이 있죠.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